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듀얼 전자레인지 소개를 맡게 된 3조 이경식입니다. 발표는 홍선호 학생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총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을 제시한 후 시장조사와 유사기술을 조사하여 수압 분석을 통해 시장의 돌파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시스템 소개와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 일정과 역할 분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목표입니다. 저희는 제품 설계 시 3가지 목표를 두고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듀얼 모드 동작 기능입니다. 이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독립된 2개의 조리실을 배치함으로써 전자레인지가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공간적인 이점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기존 전자레인지의 종횡비를 개선함으로써 전자파의 분사를 더욱 효율적이게 챔버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저희는 디바이스의 센싱 기능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추가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도 전자레인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전력 디바이스를 목표로 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 저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디바이스를 설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료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필요성 제시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제품 개발 시 주요 고객층은 다수 전자레인지를 배치하는 편의점으로 두었고 보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일반 가정에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보면 전자레인지는 항상 순위권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즉석식품 판매량 동향 그래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즉석식품의 판매량은 전자레인지 시장에서 매우 호재이며 저희 제품은 기존 전자레인지에 비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기존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5개사의 편의점 점포수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레인지의 장점이 2개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마다 증가하는 편의점의 수는 저희 제품 개발에 매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 아래 동영상을 잠깐 신청하고 가시겠습니다. 경쟁 제품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는 국내외 특허에 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제품이 될 수 있는 국내 제품으로는 위니아전자 주식회사의 멀티도어형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수의 도어를 통해 개폐가 가능한 전자레인지입니다. 국외 제품으로는 유럽 시장에 다중 선반 컨벤션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내부에 선반을 여러 개 배치하여 여러 가지 조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하려는 음식물들의 냄새가 섞여버려 음식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려는 스마트 듀얼 전자레인지는 위의 기존 제품과는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문을 여러 방면에서 개폐하고 다수의 조리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조리 공간을 운영하는 기술을 구현하려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기존 제품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개선될 소프트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뒤에서 알고리즘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SWT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압 전략을 사용해 시장의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의 장점은 공간적인 이점과 멀티태스킹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변압기와 차별화된 인버터 변압기를 사용함으로써 저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음식 퀄리티가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여전히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편의점 시장에서는 저희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나 일반 가정집에서는 장치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로 인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시장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 증가와 고객의 선호도 조사에서 전자레인지 필수품에 속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장 진입에 있어 호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격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마그네트론 시장이 활성화되어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생각됩니다. 위협은 일반 가정집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전자레인지 이외에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대체 전자제품의 등장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생산 초기에 전자레인지 생산 제조 라인을 구축하는 것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WOT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 전략입니다. 세분화된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을 부각하여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W 전략입니다. IoT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마그네트론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ST 전략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킨 후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일반 가정집에 대한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입니다.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기존의 생산 제조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코스트 다운을 시킵니다. 이후 시스템 하드웨어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선도를 통해 간단히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치에 사용되는 상용 AC 220V 전압이 인가됩니다. 인가된 AC 전압을 평활부에서 DC 전압으로 변압해주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마그네트론 구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압이 2000에서 3000V에 가까운 고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통해 전압이 승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의 온오프 방식의 변압기를 채택하지 않고 인버터 변압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의 분사량을 조절하여 조리실에서 더욱 퀄리티 높은 조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직류 전압부에서 블록 선도가 이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희가 설계한 디바이스가 듀얼 모드 전자레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홍선우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동작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게 두 공간으로 분리하면 왼쪽을 A 조리실, 오른쪽을 B 조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원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느 공간을 제어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조리실의 알고리즘은 동일하므로 A 조리실을 선택했을 때를 가정하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리 모드와 환풍 모드 중 어떤 모드로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환풍 모드는 말 그대로 전자레인지 도어를 개폐하고 회전 트레이를 분리시킨 후 그 자리에 회전 팬을 조립하여 팬이 돌아가는 모드입니다. 음식물 조리 후 챔버 내부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한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물체 감지 프로세스인데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조리 대상이 위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가 동작되어 무의미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압력 센서를 통해 음식물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음식물이 감지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고 경고등이 켜져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설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리 대상이 감지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의 내부 트레이의 회전 속도를 설정합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전력 소비율과 조리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렇게 회전 속도가 세팅되고 나면 습도 측정 센서를 통해서 습도가 측정됩니다. 전자레인지의 유전가열 방식으로 인해 조리 음식의 수분기가 증발되어 음식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트레이가 회전하며 마그네트론이 구동되어 조리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인 듀얼 모드 동작입니다. 전원이 켜지고 나면 A 조리실 동작 여부에 따라 B 조리실 동작 여부가 결정되고 이를 조합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 나오게 됩니다. 두 개 모두 동작하는 듀얼 모드 1가지, 각 하나만 동작하는 단일 모드 2가지, 둘 다 동작하지 않는 환풍 모드 1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동작 모드가 결정되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리 동작 모드로 들어갔을 때
물체 감지와 회전 속도 수동 조절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전자레인지 아래에 설치한 압력 센서가 오직 회전 트레이만 존재할 때 받는 압력을 PA라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을 때 압력 센서에서 측정하는 압력입니다. 물체가 올라가서 측정되는 압력을 P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압력 센서가 받는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 조리 대상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PA가 P테스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물체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경고 시스템이 동작하며 전자레인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A가 P테스트보다 작으면 물체의 존재가 감지되고 조리 속도 설정 모드로 넘어가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동작 레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마그네트론 동작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선택된 동작부가 상용화되어 있는 인버터 전자레인지처럼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습도 제어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조리 대상이 감지되고 나면 본격 동작을 위해 챔버 내부 공간의 습도가 측정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동작을 위한 기준 습도와 비교를 통해서 기존 습도보다 낮은 경우엔 스프레이가 분사되어 최적의 습도로 조리가 진행됩니다. 이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화분의 자동 수분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구현에 필요한 기저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인버터 변압기와 마그네트론, 챔버로 구성된 제어부 파트가 존재합니다. 이때 저희 설계의 핵심인 챔버의 구현은 2학기에 3D 프린터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습도 조절 디바이스와 DC 모터 속도 제어기, 앱 인벤터 기능에 필요한 기저제들이고 이러한 코딩 값을 저장할 아두이노와 원격 제어가 가능한 라즈베리 파이 혹은 블루투스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도 조절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후에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면 보드는 습도 센서를 활용해 데이터를 습득하게 되고 보드는 각 챔버에 수분이 분사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회전 트레이 속도 제어부입니다. 트레이 아래에 위치한 압력 센서가 위에 센싱한 데이터를 아두이노에 전송하면 물체 존재 유무를 인식하고 조리 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회전 속도 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레인지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인벤터 사이트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설계한 이후 블루투스 앱 프롬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후 블루투스 모듈과 모바일 기기를 페어링하여 휴대폰과 아두이노의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환풍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트레이에 DC 모터와 동일한 동력원을 가는 것이 특징이고 아두이노의 코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홍선호 학생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주의 스케줄 일정 및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의 학기 동안 진행했던 일정표입니다. 중간에 공휴일로 인해 휴식기에도 저희 조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 발표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초반에는 1년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선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후에 필요성과 수학 분석을 하고 경쟁기술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인하고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에 힘을 쏟았습니다. 알고리즘만 무려 수십 번 수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기존 알고리즘에서 추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품과 소스코드를 설계하는 것에도 힘쓰면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분담입니다. 먼저 저는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장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 수립하는 데 힘썼고 소프트웨어 파트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맡았으며 발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경식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PPT를 작성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기자재 파트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종 발표에서도 서론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송동현 학생의 경우에는 시장조사, 특허조사, 그리고 다양한 문헌조사 파트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블록선도를 구성할 때 조원들의 아이디어와 구상을 취합하여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상 스마트 듀얼 전자레인지 3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한경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고생한 다른 조 학생들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